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 인생 극장입니다. 2026년 1월 21일, 지금 시각은 12시 8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방금 편의점에 갔다가 후덜덜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요즘 들어 어렸을 적 할머니 집이 그리워지는 것 같아요. 아궁이에 불 지피는 집이었거든요. 아랫목 장판이 막 떠있는. 암튼 그런 집 요즘엔 보기 힘들죠. 참 옛것들이 그리워지고 소중해지는 그런 나날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그리운 추억 하나 꺼내보시는 시간 되시길 바라며, 그럼 오늘의 사연 들어가겠습니다. 아내이자 직장인입니다. 1년 정도 교제를 하고 남편은 바로 제게 결혼을 하자고 했는데 자상함과 성실함에 이끌려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5살이 많았는데 당연히 저보단 어른스러웠고 제가 기댈 만한 사람이긴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남편은 제게 좋은 사람이고 저는 그를 많이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장남인 아들의 입장과 아내를 둔 남편 입장 사이에서 좀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게는 좀 강하게 푸시를 하는 두 분이 계셨는데 바로 시어머니와 시누이였죠. 남편은 농담조로 이제 집안에 여자들만 바글바글 하니 세력 싸움하느라 정신이 없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말은 사실이 되었습니다. 서로 견제하고 눈치를 보면서 저희들은 그렇게 살게 되었거든요. 결혼할 때 남편과 저는 이만큼 키워주신 부모님에게 더는 신세를 지지 말고 우리끼리 힘을 합쳐 출발을 하자고 약속을 했었죠. 허례허식은 생략하고 주제에 맞게 가진 돈을 합쳐서 둘이 살 집과 간단하게 세간만 장만을 하자고요. 다행히 양가 부모님들도 저희의 뜻을 좋게 봐주셨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죠. 하지만 혹시나 나중에 말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예단비는 도저히 생략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이 하는 정도만 넣어서 드렸고 예물은 남편과 저 둘이서 반지 하나씩만 교환하는 걸로 끝을 냈죠. 이것저것 낭비하지 않고 실속을 챙긴 결혼식이라고 생각을 했고 시어머니 또한 그 당시 별 말씀 없으셨기에 불만이 없으신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속내는 그렇지 않으셨던 모양이더라고요. 조금 더 원하는 게 있으셨는데 남편이 그렇게 밀고 나가니 어쩔 수 없이 따라오신 거였죠. 신혼 초부터 시어머니는 제 마음을 흔드는 말씀을 하시곤 했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지. 내 주제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리고 결혼할 때 도와준 것 하나 없는데 이것저것 바란다는 게 좀 염치 없는 거 아니겠니? 그리고 자식들은 정말 부모 마음을 몰라. 특히나 남자들은 더 그렇지. 엄마가 뭘 원하는지, 어떻게 하면 엄마가 좋아할지, 섭섭해야 할지. 정말 아들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법이지. 현명한 아내를 두었다면 모르겠지만 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니? 남편 욕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제 욕을 하시는 건지 아리송한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시누이 또한 저만 보면 저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곤 했어요. 가끔은 한술 더 뜨곤 했었죠. 엄마, 요즘 사람들은 절대로 몰라. 그러니까 그런 말 하면 괜히 꼰대 취급만 받는 거라고. 이해는 이. 그냥 엄마도 자식들 위해서 배려했던 마음을 이젠 버리도록 해. 그런 거 있잖아. 손주를 봐준다고 한다거나 자식들 위해서 반찬을 해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 그냥 엄마도 안 받고 안 주는 게 편한 거야. 정말 남자들은 결혼하면 바보가 되는 법이거든? 언니, 절대로 기대하지 말아요. 우리 엄만 조카 태어나도 절대 봐주실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 원래
이렇게 쿨한 그런 사이잖아요.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없는 그런 사이. 안 그래요? 시어머니나 시누이는 남편과 제가 너무 간단하게 식을 치른 거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계신 거였어요. 처음부터 말씀을 하시지 이미 다 끝난 건데 왜 저렇게 뒷말을 하시는 걸까?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아니면 이런 걸 원한다, 저런 걸 원한다 라고 정확히 콕 짚어 말씀을 하시던가요. 저만 보면 계속해서 저리 말씀하시는데 점점 고민이 쌓여 가더군요. 아무 말 않고 듣고만 있으니 저도 화가 쌓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만 보면 시어머니와 아가씨가 너무 성의 없이 한 우리 결혼식에 대해서 한마디씩 한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은 제게 그러더군요. 그걸 뭘 듣고 고민하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우리 어머니도 은근히 시집살이 시키시려나 보네. 허허, 그냥 신경 쓰지 마. 내가 조만간 얘기할게.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맨날 듣는 저는 죽을 맛인데 말이죠. 은근히 돌려까면서 이야기하는 거 정말 사람 잡는 겁니다. 차라리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하면 대꾸를 하든 무슨 수를 쓸 텐데 속내를 제대로 보이지 않으니 더 미칠 지경인 거죠. 그러다가 결국엔 기만 세우고 있었던 새 여자의 대첩이 일어나고 맙니다. 그 발단은 바로 제가 가진 명품 지갑이었어요. 그날은 시어머니와 함께 창거리를 사기 위해 마트에 들른 날이었습니다. 같이 갔는데 어떻게 제 것만 계산할 수 있나요? 시어머니가 사신 물건도 제가 결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저렇게 빤히 쳐다보실까 의아했지만 물건들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기에 그냥 무시를 했죠.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중에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고 집에 도착해서 짐 정리를 도와드리는데도 굳은 표정을 하시고는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빨리 저희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뭔가에 꽂혀서 토라지신 것이 분명했거든요. 이럴 땐 또 은근히 돌려가는 이야기를 듣기 전에 피하는 게 상책이었거든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는 찰나 시어머님 제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너 그거 진짜니? 무슨 얘기를 하시는 줄 몰라. 네? 라고 대답을 하니 다시 한번 제게 진짜냐고 되물으셨습니다. 바로 제 지갑 이야기셨어요. 이런 얘기하면 솔직히 내가 쪼잔하고 엉터리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너 좀 과소비가 심한 거 아니니? 지금 네가 그런 물건을 가질 처지가 되니? 결혼할 때도 그렇게 절약하고 또 절약해서 주위 사람들 섭섭하게 하더니만 이제 보니 네 뱃속 채우려고 주위 사람들한테 박하게 한 거였구나. 내가 이제 와서 얘기하지만 너 나 보면서 뭐 느끼는 거 없니? 네 시어머니가 뭘 들고 다니는지 어떤 지갑을 들고 다니는지 한마디로 내 행색이 어떤지 신경도 안 쓰이냐고. 결혼할 때도 무성의 하더니 결혼해서도 역시나 너는 무성의 하구나. 이 시어머니도 없는 그런 명품을 감히 며느리가 먼저 가진다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니? 너 정말 어이가 없는 애구나. 우리 아들이 벌어오는 돈 너 그런 곳에다가 쓰니? 저는 물건에 집착을 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더군다나 명품 뭐 이런 것 또한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갑은 저희 언니가 제게 선물해 주었던 것이었는데 거기에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결혼하는데 알뜰하게 하는 건 좋지만 적어도 결혼은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좋은 물건 하나쯤은 가져야 하지 않겠냐고요. 저는 그런 거 볼 줄도 모르고 좋은 거 사줘도 제대로 관리도 못한다 하니 기어이 언니는 고집을 꺾지 않고 제게 고가의 명품 지갑을 선물해 준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언니의 선물을 고맙게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갑이 이렇게 큰 잘못이 돼버릴 줄은 미처 몰랐었네요. 그동안 은근슬쩍 저를 돌려 까시던 시어머니의 숱한 말들이 떠올랐고
제 지갑을 가지고 성의가 없네, 박하네, 제 배속 채우려고 욕심을 부리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확 올라오더라고요. 어머니, 솔직하게 얘기 좀 해보세요. 지금 정말 제가 어머니한테 없는 명품 지갑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화가 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결혼할 때 너무 해드린 게 없어서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걸 어머니에게 해명을 해야 하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 지갑 저희 언니가 결혼 전에 선물로 사준 거예요. 그 사람 돈으로 산 게 아니라고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죠? 좀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파락파락 태드는 거니? 이래서 자식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 거야. 아이고, 내가 말이 뭐 하겠니? 지들이 잘못하고 생각 짧았던 건 생각도 못하고 씹살이 시킨다고 어디 가서 내 욕이나 하고 쳐다니겠지. 꼭 내 입으로 얘기를 해야 하는 거야? 나는 가짜 들고 다닌다. 네 눈엔 그런 거 하나도 안 보였지? 내 나이 때 사람들은 다 며느리들이 사준 거 들고 다닌다고 하더라.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해? 네가 사준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진짜를 들고 다닐 수 있겠냐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요. 그깟 명품 지갑 하나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호되게 한 소리 들어야만 하는 건가요? 그리고 저는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가방들이 가품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걸 알 정도로 명품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없을 뿐더러 아예 관심도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분통을 터뜨리는 시어머니를 뒤로 한 채 저는 시댁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신우에게 문자가 들어왔어요. 제가 허영심에 찌든 여자인 줄 몰랐다나요? 그리고 어머니의 말을 절대로 곡해해서 듣지 말라 하더군요. 그깟 지갑이 갖고 싶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알뜰했던 결혼식 때문에 이러시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동안 저의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르는 행동으로 인해 화가 나신 거라고 했습니다. 무슨 날이라고 용돈을 한번 챙겨드리길 하나, 아니면 남들 며느리처럼 살갑게 대하길 하나, 암튼 제가 며느리로서 너무 부족한 모습만 보였었다는 말이었죠. 우스웠습니다. 용돈을 제가 따로 꼭 챙겨드려야 하는 건가요? 이미 남편 통장에서 다달이 꼬박꼬박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제가 따로 성의 표시를 했었어야 한 건가요? 게다가 모든 며느리들이 시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가방이나 지갑들 혹은 구두들이 진품인지 가품인지 신경을 쓰고 들여다봐야 하는 건가요? 그런 이야기는 듣도 보도 못했는데 말이죠. 괴상한 핑계만 들먹이며 저를 자꾸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데 점점 더 기분이 더러워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남편이 소파에 대자로 뻗어서 TV를 보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더 우라가 치미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최고 명품으로 지갑 하나 사드려. 여유되면 가방도 하나 사드리고. 나 오늘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물건들 진품인지 가품인지 몰랐다가 된통 혼만 났어. 며느리가 돼가지고 그런 거 하나 세심하게 살피지 않았다고 아주 나쁜 사람 만드시더라. 그러니까 당신이 얼른 하나 사드리라고. 남편의 무덤덤한 반응은 제 화를 더 키우게 되었습니다. 저를 물끄러미 보더니 툭 하고 아무 생각 없이 한마디 내뱉더군요. 안 그래도 어머니한테 전화 왔었어. 자기가 죄송하다고 한마디 했으면 되었을 것을 뭘 그렇게 화를 내고 그래. 연세 드셔도 여잔 여자야. 예쁜 건 예뻐 보이는 법이라고. 자기가 들고 있는 지갑이 그렇게 예뻐 보이셨나 보지. 그리고 그건 그냥 하나의 핑계에 불과하고 자기가 솔직히 어머니한테 살갑게 대하진 않잖아. 물론 아직은 어렵고 낯설어서 그렇다는 건 잘 아는데 조금만 어머니에게 마음을 열어봐. 어머니 그렇게 옹졸한 사람 아니야. 내가 내일 카드 줄 테니까 그걸로 사고 슬쩍 자기가 샀다고 하고 어머니께 선물해 드려. 그럼 기분 다 풀리실 거야. 하여튼 여자들이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감정 싸움이라니까. 그거 얼마나 한다고 어머니에게 바락바락 대들기까지 했다며? 아이고
참 피곤하게 산다. 사실 문제의 본질은 저게 아니지 않나요? 제 지갑은 하나의 구실일 뿐, 시어머니는 애초에 제가 결혼할 때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 마뜩치 않게 생각을 하셨던 것인데 말이죠. 아무 생각 없이 무심하게 툭 하고 내뱉는 남편도 꼴보기 싫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로 한 소리 들어야 하는 제 처지도 꼴보기가 싫었습니다. 다음날 남편은 정말 제게 본인 신용카드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정말 사도 되는 거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마음대로 사고 싶은 대로 하라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마음에 드는 것을 사게 되면 또 색이 어떻다,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소리를 듣게 될까봐 시누이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분명 어머니 딸이 고른 것이라고 하면 군소리를 안 하실 것이 뻔하니까요. 시누이는 제가 백화점에 가서 어머니 지갑과 가방을 사드릴 예정이라고 하니 오히려 본인이 더 들떠하더군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본인에게도 하나 떨어질까 기대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돈 크게 한턱 쐈습니다. 바로 남편 카드로 말이죠. 역시 시누이의 눈은 상당히 높더군요. 어머니의 가방과 지갑, 그리고 시누이의 구두 한 켤레를 샀을 뿐인데 500만 원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저는 명품 종류가 그렇게 많고 비싼 건 줄은 처음 알았습니다. 가방이 뭐가 그리 비싼가요? 이것저것 다 사드리고 함께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올 것이 왔다 생각을 했죠. 전화를 받자마자 남편은 다급한 목소리로 제게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뭘 샀길래 이렇게 돈을 많이 쓴 거야? 그요? 혹시 백화점 물건을 다 싹쓸이한 거냐고 묻더군요. 어머 자기야, 무슨 백화점 물건을 싹쓸이해. 그 정도 돈 가지고. 지금 아가씨랑 있는데 다 아가씨가 골라준 거 산 거야. 우리 아가씨 보는 안목이 탁월하시네. 어머니도 분명히 좋아하시지 싶어. 그리고 이건 내가 샀다고 얘기 안 하고 자기가 사드린 거라고 꼭 얘기하려고. 내가 영수증도 다 챙겼어. 그럼 나 지금 아가씨랑 커피 한잔 하고 있거든? 어머니께 선물 드리고 집에 들어가도록 할게. 시댁에 들러서 저는 어머님께 가방과 지갑을 선물해 드렸습니다.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게 연신 고맙다고 하셨죠. 아이고 바라고 얘기한 건 아닌데 정말 사가지고 오면 내가 뭐가 되니? 그래도 산 거니까 내가 잘 쓰긴 하마. 고맙다. 이거 엄청 비싼 건데? 너 몇 달 동안 문제되는 거 아니지? 이 카드값 내가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지? 아니에요. 이제야 사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그리고 제 카드값 걱정은 마세요. 이거 그 사람 카드로 산 거거든요. 그 사람이 알아서 하겠죠. 그러니까 저한테 고마워하지 마시고 그 사람한테 고마워하시면 돼요. 어머니, 이제 가품 쓰지 마시고 진품으로 쓰세요. 어머니 아들 돈 잘 벌어요. 어머니 아들도 어머니의 마음을 10분 헤아리고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깟 거 얼마나 한다고 오히려 저를 혼내더라고요. 앞으로 어머니 아들에게 사달라고 말씀만 하시면 무조건 대령하지 싶어요. 은근 그 사람이 통이 크더라고요. 전 이제 그만 가볼게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자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더군요. 남편 카드로 산 것이냐고요. 이렇게 비싼 걸 왜 우리 아들 카드로 산 거냐고. 가뜩이나 힘들게 일하는 애한테 부담을 주면 안 된다고 얼른 환불을 하라며 펄펄 뛰시더군요. 제가 사드린 거라고 생각했을 땐 아무 말씀 없으셨으면서 왜 남편 카드라고 하니 그런 반응을 하신 걸까요? 어차피 저희는 부부이기 때문에 경제 공동체인데 제 돈은 아깝지 않고 시어머니 아들 돈은 아깝다. 뭐 이거였을까요? 그리고 며느리인 저는 편안하게 앉아서 꽁으로 돈 버나요? 참 이런 사고방식 너무 마음에 들지 않네요. 통곡을 하시는 어머니를 두고 저는 바로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집에 오니 남편도 죽상이더군요. 그런데 본인이 한 말이 있으니 제게 아무 말도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마디에 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엄청
좋아하시더라 라고 말이죠. 그러길래 입조심을 좀 하지. 괜히 입방정을 떨어서는. 다음날 저는 그냥 모른 체 하며 시어머니에게 안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말이죠. 시어머니야말로 오히려 황당해 하시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필요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하시라고 했고, 저는 어머니에게 성의를 보여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남편 카드로 말이죠. 전 그냥 이렇게 대응을 할까 합니다. 제가 어른을 이겨 먹으려는 못된 며느리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원하시는 걸 해드렸을 때 풀리시는 걸 보면 저희 시어머니의 목적은 분명했던 거 아닐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잘 들으셨나요? 좋아요와 댓글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합니다.